봅시다.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부터. 산과 염리. 산의 정의는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불러요. 산.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염화수소 H 보이죠? 질산에도 수소 보이죠? 아세트산에도 수소 보이고요. 황산에서도 수소가 보입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수소가 있으면 어지간한 물질들은 물에 녹으면 얘네가 수소 이온을 내뱉는다는 소리야. 근데 그러면 모든 물질에 수소가 있으면 다 얘네가 수소 이온을 내놓냐?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CH4 뭐라 읽어요? 메테인이라고 읽어요. 이 메테인은 수소가 존재하지만 물에 녹아도 수소 이온을 내뱉지 않는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니까 암기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산의 이온화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산이 수용액 속에서 그냥 물 속에서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산의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림 볼게요. HCl. HCl은 우리가 읽을 때 염화수소라고 읽는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그때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아요? 염화수소라고 하는 건 기체 상태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수소가 물에 녹았어. 수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염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 나와서 수소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가 총 4개 있지만 아세트산의 성질상 가장 끝에 있는 수소만 내뱉습니다. 따라서 수소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 하나, 1대1로.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황산. 수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수소 2개 내놓고 황산은 이가 음이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나? 왜? 전하랑 합이 얼마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H2CO3 뭐라 읽어요? 탄산이라 읽어요. 탄산. 어차피 니네 다 외워야 돼요. 그럼 H2CO3라고 하는 건 수소 2개 있으니까 2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탄산 이온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 음이온이다. 2가 음이온이다. 적으세요. 외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NO3 뭐라 읽어요? 질산이라고 읽어요. 질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니까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질산 NO3 마이너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네들 보시면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야? 하나로 이루어진 이온이 아니야.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이야.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른다. 다원자 이온.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몇 가 음이온인지를 니네가 다 암기해 주시면요,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볼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있대. 그러면 너네 얘네가 B가 몇 가 양이온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너네가 지금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 1대1로 결합했죠? 그럼 SO4라고 하는 거 황산인데 황산은 2가 음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네가 2가 음이온일 때 1대1로 결합했다라고 하는 건 너가 2가 양이온이란 뜻이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A2SO4.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SO4 지금 하나 있어. 2-야. 그럼 A가 2개 있을 때 플러스 2가 되려면 A는 1가 양이온이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고요. 너네가 뭐 하시면? 외워주시면. 알았어요? 꼭 외워주세요. 분명 많습니다. 그럼 이제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을 볼 건데 우리가 여기 있는 실험을 보기 전에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이 있고요. 푸른색이 있어요. 괜찮니? 근데 이제 산성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랑 만나면 얘네가 붉은 색깔로 바뀝니다. 괜찮아?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뀐다고? 근데 이제 이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랑 염기성이랑 만나면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얘네들은 푸른 색깔로 바뀌어요.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실험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인데 말 그대로 산성이 어떤 이온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 뜻이야. 그럼 볼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 건데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했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대. 그러면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얘는요 KNO3입니다. 쌤 왜요? 질산은 몇 가? 1가 음이온. 방금 나왔죠? 외우라 했죠? 질산은 1가 음이온이야. 칼륨은 1가 양이온이야. 언제 배웠어?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 때 우리가 1수리나칼 배웠죠? 전자 하나씩 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연관이 된다고요. 그러면 KNO3가 질산칼륨인데 얘는요 칼륨이 금속이죠. 이온결합이란 말이야. 그럼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아요. 물에 녹는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이온화가 돼요. 그럼 이온화가 됐을 때 얘네가 뭔 상관이 있냐? 순수한 물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직류수라고 불러요. 직류수. 직류수는요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합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걸 넣어줌으로써 전기를 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산칼륨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부르냐? 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는 전기가 통할 거야. 그럼 봐봐. 묽은 염산의 적신실을 내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줄 거야. 그럼 적신실을 이렇게 올려두면 얘네들이 이제 이온화에 의해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쪼개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분리가 될 거야. 그러면 왼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수소이온은 양이온을 띠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랬더니 얘네가 마이너스 그쪽에서 붉은색을 띄었대. 산성이라고 하는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한다니까? 누가 그럼 붉게 했다? 수소이온이 붉게 했구나. 아,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누구다? 수소이온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염산만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해봅니다. 아세트산도 해보고요. 질산도 해보고요. 황산으로도 똑같이 실험했대. 근데 실험 결과가 다 어떻겠대요? 다 똑같았대요. 아,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저기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다. 틀려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 한 가지다. 맞아, 틀려? 틀려요? 선생님 왜요? 왜요? 봐봐. 이거 빼먹었죠? 얘네들은 여기에 없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실제로 칼륨이온도 어디로 가? 일로 가지 않겠니? 질산이온은 어디로 가? 플러스 극 가겠죠. 아, 쌤 그러면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은 무조건 두 종류네요? 그건 또 아니야. 왜? 전해질이 질산칼륨일 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간 거지 질산칼륨 말고 다른 전해질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염화칼륨 썼어. 염화칼륨. 내가 전해질을 질산칼륨 말고 염화칼륨을 써주면 얘들은 KCl이기 때문에 K 플러스랑 Cl-로 이온화가 될 겁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겹쳐? 질산이온 대신에 염화이온이 겹쳐요. 아,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극은 몇 종류? 두 종류 맞죠? 칼륨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이온 두 종류가 맞아요. 근데 플러스 극은 염화이온이 겹치잖아. 저기랑 겹치잖아. 한 종류라고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알겠죠?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알아두세요. 이번에 볼 거는요.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 볼 건데 산은요 신맛이 납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레몬이에요. 레몬 신맛 나죠.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별표 치세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이랑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시키면요. 얘네가 이렇게 돼요. 수소기체 발생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전하량이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도 플러스 2 맞춰야 되니까 개수 2 맞춰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시키는 게 산의 성질인 건 맞는데 그러면 모든 금속은 수소기체를 발생시킬까? 산과 만나면? 맞아요? 틀려요? 왜 고민하지? 왜 고민할까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기억나요? 칼카나마, 아라철, 리주나, 수구수은백금? 그럼 무슨 말이야? 모든 금속이랑 수소기체 발생시킬 수 없다는 소리죠. 대표적인 게 누구야? 은. 은이 반응성이 커요? 수소가 반응성이 커요? 칼카나마, 아라철, 리주, 납, 수. 수가 먼저 등장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얘랑 수소 이온이랑 만나면 반응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틀렸다고 저 보기는. 모든 금속은 틀렸다고. 알겠어요? 다 제발 좀 적어주세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대표적인 예시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랑 반응을 하면요. 얘네가 이제 염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이랑 H2O 물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러면 그냥 탄산칼슘이랑 산이랑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구나가 끝이 아니라 탄산칼슘이 산이랑 만났더니 탄산칼슘이 어떻게 됐어? 없어진 거지. 탄산칼슘이 녹았구나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속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다? 수소 기체다.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다? 이산화탄소 기체다. 딱 봐도 뭐하기 좋아? 서로 바꿔놓고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남은 아래 두 개는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성 물질은 예시니까 그냥 좀 암기 부탁드릴게요. 레몬즙, 식초, 자동차 배터리, 전해질, 탄산음료, 과일 다 산성 물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되겠어? 염기성 물질이랑 산성 물질 준 다음에 누가 산성이 아니게 누가 산성이 맞게 이런 거 물어보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염기입니다. 염기. 염기는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염기라고 불러요. OH-를 내놓으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죠? NaOH, KOH, CaOH2, BaOH2 다 뭐가 보여요? OH가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B 더하기 OH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이 B가 다 무슨 누구야? 금속이야. 그렇지 않니? 나트륨 금속 맞잖아. 칼륨 금속 맞잖아. 칼슘 금속 맞잖아. 다른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런 형태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너네가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봐요. 총 3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 방금 봤던 거야. BOH 형태. 얘는 뭐야? 염기야. 얘는 염기성 맞아요. 두 번째 형태. CnHmOH 형태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CnHmCOOH 형태. 쌤, N과 M이 뭐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입니다. 1, 2, 2, 3, 4, 5, 6, 7, 8 이런 것들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얘는 적어도 알아야 돼. 누구야? 방금 배웠잖아. 아세트산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야? 산이야. 그럼 얘는 끝에 OH 달렸잖아. 염기야? 얘도 OH 달려서 여기인데 얘도 OH 달렸는데 얘는 산이야. 얘는 뭘까? 중성이에요. 중성. 말 그대로 딱 중간이라는 뜻이야. 산과 염기의 중간이다.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CnHmOH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면요. 에탄올이에요.
C2H5OH 에탄올이 대표적인 중성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근데 알코올 들어갔잖아. 술에 뭐 알코올이 있다. 그게 이제 에탄올인데 알코올이 더 큰 범위야. 알코올에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부탄올도 있고요. 프로판올, 헥산올 뭐 엄청 많아요. 그냥 알코올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니네가 산인지 염기인지 중성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마찬가지요. 이제 염기의 이온화 모형과 이온화식을 볼 건데 NaOH를 보시면 NaOH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나트륨 하나, 수산화 이온 하나. 그 다음에 KOH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 근데 얘는 1대2로 결합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니네가 뭘 알아? 칼슘이 이가 양이온이구나 유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칼슘이 이가 양이온, 수산화이온 1가 양이온. 근데 전화랑 합이 빵이어야 되니까 너가 2개. 마찬가지야. BaOH2. 너네들이 나랑 통합과학을 하면서 바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유추할 수 있다니까? 뭘 알면? OH-가 1가 음이온인 걸 알면 여기 전화량이 마이너스 2네? 바륨이 하나밖에 없네? 아, 바륨이 2가 양이온이구나 유추할 수 있다니까? 다원자연을 외워두면 좋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륨이 하나, 그리고 수산화 이온 2개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별표 하나 치세요. 암모니아 NH3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읽어요. OH 있어? 없죠. 그 염기가 아닐까? 염기다? 이게 염기다? 이게 대표적인 염기다? 이게 대표적인 염기야. 염기의 정의가 뭐야?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야. 그럼 얘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내놔요. 그러니까 얘는 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OH가 없다 해서 무조건 염기가 아니야. OH가 있다 해서 무조건 염기 아니야.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건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야. 근데 얘는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놨으니까 산인 거야. 근데 얘는 OH가 없지만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 내놨으니까 염기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오케이, 다 적으셨죠? 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염기성 물질 보시면 제빵소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베이킹소다라고도 부르죠. 맞죠? 빵 만들 때. 그다음 하수구 세정제, 얘가 두 글자로 뭐예요? 락스죠, 락스. 괜찮죠? 그다음 비누는 뭐 알고 있을 거고요. 치약도 알고 있죠. 제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너네가 그런 적 있을 거야. 너네 엽떡 나랑 먹어봤잖아 한번. 그쵸? 우리 엽떡 먹었을 때 뭐 매웠던 친구들은 속이 좀 쓰렸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위에서 위산이 분비가 많이 돼서 그래. 괜찮니? 그러니까 강한 탄성 물질이 많이 분비돼서 속이 쓰린 건데, 이제 속이 쓰릴 때 먹는 게 제산제입니다. 제산제. 속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제산제입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염기인가봐. 여기도 노트에 나와 있죠. 네, 그런 거다.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 내놓기 때문에 염기인 거다. 아셨죠? 그래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합이 똑같습니다. 염기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어떤 이온 때문에 이제 염기성이 나타나냐 확인했다는 실험인데요. 아까 내가 말했죠. 리트머스 종이에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 바꿔주는 건 산성이었어요? 염기성이었어요? 얘는 염기성이었어요. 염기성. 괜찮아? 염기성 물질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깔로 바꿔준다고. 그 개념을 알고 갑시다. 그럼 마찬가지야. 질산칼륨 수용액이 적셨대. 왜? 증류수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럼 질산칼륨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전해질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질. 괜찮아? 좀 봐봐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셨어.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올려놨어. 그럼 수산화 나트륨은 물속에서 이온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야. 수산화 이온은 무슨 극이가? 음전화를 띠니까 플러스 극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플러스 극 쪽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었대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과 만나면 푸른 색깔로 바뀌는데 누가 이동했더니 푸른 색깔로 바뀌었다. 수산화 이온이 이동했더니 푸른 색깔로 바뀌었다. 아, 염기성을 나타내주는 이온이 누구구나. 수산화 이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실험해봤어.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수산화 바륨 이렇게 다 해봤는데 실험 결과가 다 똑같더라. 아, 그래서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아요. 저기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몇 종류야? 두 종류죠. 왜? 질산 칼륨은 이온화가 된다니까? 그러면 칼륨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맞죠? 질산이온,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도 두 종류, 플러스 극도 두 종류. 무조건이야? 그건 아니죠. 왜? 전해질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럼 니네가 문제 풀 때 어떠한 스탠스를 맞춰야 돼? 전해질을 봐야겠죠, 앞으로. 이해했니? 무조건 질산칼륨으로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질산칼륨 말고 예를 들어서 질산 나트륨으로 바꿨어. 그럼 이제 뭐가 바뀌어? 여기 있는 칼륨 대신에 나트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이 한 종류가 되죠. 플러스 극은 두 종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요? 전해질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전해질 확인하세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보시면요. 누구 때문에 나타나더라?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염기성은 쓴맛 납니다. 쓴맛. 너네 비누 먹어본 적 있어요? 저 뭐 먹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먹은 적은 있었어도 먹어보시면요. 쓴맛 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류 흐릅니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가 뭐래?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랑 반응하지 않는다. 누구랑 정반대야? 산이랑 정반대죠? 맞죠? 산은 금속과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 기체 발생한다. 맞죠? 근데 산이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맞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끈미끈 거리죠. 비누칠하면 어때? 미끈미끈 거리잖아. 오케이? 이게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니네가 여기를 복습을 안 해두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야. 산성이랑 리트머스 종이랑 만나면 색깔이 바뀌는 건 내가 알아. 아, 근데 얘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이었나? 아, 붉은색에서 푸른색인가?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릴 수 있잖아. 둘이 반대니까. 그래서 미리 좀 한번 할 때 잘 꼼꼼하게 좀 암기해 주세요. 알았죠? 산은 뭐라고요? 산은 푸른색을 붉은 색깔로. 알겠죠? 염기는 뭐라고요? 염기는 붉은색을 푸른 색깔로. 알았죠?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약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지시약. 지시약은 뭐냐? 용액의 액성을 판별해주는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어떤 용액이 있대. 근데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마법의 약, 바로 지시약을 넣어주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색깔을 통해서 너 산성이네, 너 염기성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액성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O2에 나와 있는 거랑 제가 암기시키는 방법이랑 순서가 조금 살짝 달라서
한 번 더 써주세요. 저는요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요 이렇게 외우게 시킵니다. 펜, 매, 비. 펜가 뭐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거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언제? 알칼리 금속 때 배웠어. 괜찮니?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BTB 용액, 그 다음에 오빠가 산, 중, 연, 산성, 중성, 용기성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굉장히 쉽습니다. 무, 빨, 노, 초, 파. 마치 뭐랑 같아? 무지개 색깔이랑 비슷하죠. 빨주, 노초. 그치? 그래서 무빨,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적어서 외워주세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암기 못하면 중성인지 산성인지 여기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암기가 돼야 돼. 어떤 용액에 예를 들어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이래. 암기 안 했어. 못 푸는 거지 뭐. 붉은색이 연기성이잖아. 근데 암기를 안 했으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pH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pH라고 하는 건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숫자로 그냥 간편하게 나타낸 겁니다. 간편하게. 그래서 pH라고 하는 건 0부터 14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pH가 작을수록 pH가 0과 가까울수록 산성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야?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야. 괜찮죠? 근데 이제 pH가 크다. pH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14랑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는 염기성이 강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소 이온이 적다는 뜻이야.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pH가 작다는 건 산성이 강해. 수소 이온이 많아. 그럼 뭐가 적다? 수산화 이온이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죠. 염기성이 강하되 수소이온이 작아. 그럼 뭐가 많다? 수산화 이온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pH는 0부터 14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값이 얼마야? 7이죠. 그래서 우리가 pH 7을 뭐라고 한다?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오케이. 내용적으로 여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산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에는 산성, 염기성인 건 염기성이라고 써달래요. 순만 난데요. 누구예요? 염기성이죠. 금속과 반응했대. 아, 반응하면 무조건 누구야? 산성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OX였다면 너네가 뭐까지 봐야 돼? 기체가 누군지까지 봐야죠. 금속은 수소기체 맞죠? 탄산칼슘과 또 반응했네. 누구야? 산성이라고. 염기성은 둘 다 반응 안 한다 했잖아. 맞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누구다? 염기죠. 여기입니다. 산과 염기 이온화식을 완성해다 그래요. 수소 염소가 1대1로 존재하니까 수소는 하나 나오겠고요. CH3COOH 뭐라 읽는다고요? 아세트산이라고 읽는다고요. 근데 그때 수소가 4개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누구만 가장 끝에 있는 애만 이온화가 된다고. 따라서 CH3COO-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NaOH 무슨 형태야? BOH 형태야. 이거는 염기성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1대1로 이온화가 돼서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 되고요. CaOH2 마찬가지로 무슨 형태야? BOH 형태죠. 염기성 물질 맞죠? 그러니까 너는 칼슘이 2가 양이온이니까 수산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이니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일단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은 산성일 때 뭐라고? 무무빨이잖아. 무무빨. 무색. 염기성 용액에서는 무무빨이니까 빨간색. 아까 뭐 시험 봤을 때 태영이가 뭐 어떤 거 주황색으로 썼다는데 마찬가지야. 이런 거 주황색 쓰면 큰일 납니다. 빨간색이라 써야 돼요. 알겠죠? 너가 뭐 어떤 거 주황색 하나 썼었대. 뭔지 모르겠지만. 응? 철 색깔 바뀌는 거?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색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색깔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 정도는 괜찮죠. 빨간색 대신에 뭐 붉은색 이 정도는 괜찮지. 근데 빨간색인데 주황색, 진한 주황색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빨, 빨로노, 노초파로 외워주세요. 아셨죠?
일단 BTB 용액에서 색깔은 산성 용액 노초파였죠. 노초파. 그러니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초파. 파란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웠냐면요. 좀 이따 뒤에 가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 산과 염기의 성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중화 반응은 중성을 우리가 이제 뭐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산이랑 염기랑 섞어가지고 걔네 가지고 우리가 이온수가 뭐 누가 더 많니? 얘가 액성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중성이니 판단하려고 여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야지 여기를 너네가 이해를 잘 해야지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아셨을까요? 괜찮을까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우리 이렇게 풀이 마무리했습니다. 볼게요. 네, 중화반응 볼게요. 중화반응. 중화반응 정의부터 보시면요.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이게 중요한 거야.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염산이고요. 대표적인 염기가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그럼 너네들이 반응을 하면 산과 염기가 만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조금 더 써보시면 얘랑 얘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Cl과 NA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을 안 합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와있죠?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걸 중화반응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맞아? 결국에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나트륨이랑 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반응하지 않고요. 너네들은 반응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봐봐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이 누구야?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랑 수산화 이온은 반응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용어 아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이온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반응식을 뭐라 부르냐? 알자 이온 반응식 이렇게 부릅니다. 알자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니까.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반응했다 안 했다? 반응 안 했다. 그럼 너네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렇게 구경했다는 소리야. 애들 반응할 때. 괜찮아? 그럼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구경꾼 이온화가 아니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구경꾼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른다고. 왜? 너네들이 알자 이온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 볼게요. 묽은 염산과 수산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보시면요. 여기 묽은 염산, 수소 2개, 염화 이온 2개 있고요. 나트륨 이온 2개, 수산화 이온 2개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네 둘을 섞을 거야. 너네 둘을 섞으면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건 누구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니까 여기 있는 수소랑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이랑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수소랑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물 2개 만들어졌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염화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그대로 2개씩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괜찮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을 증발시켰어. 그럼 당연히 얘 날아가겠지. 그럼 누구만 남아? NaCl만 남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염이라고 부릅니다. 염. 마찬가지야. NaCl을 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 자체를 뭐라 부른다? 염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셔서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변화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중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여요. 중화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산의 수소 이온이랑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없다는 뜻이야. 더 이상. 괜찮아요? 그때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없대. 액성이 뭐다? 중성이다. 그럼 이때 누구만 존재한다?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고. 중성이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누구야? 구경꾼 이온은 존재한다고. 뭐가 됐던 간에. 오케이? 그래서 구경꾼 이온만 있다? 액성이 뭐다? 중성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볼게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해준대요. 그럼 볼게요. 여기는 수소이온 2개랑 염화이온 2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NaOH를 한 번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OH랑 여기 있는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하겠죠. 근데 아직 수소이온이 그대로 하나 존재하니까 액성은 산성에서 산성 똑같습니다. 괜찮지?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부었어. 한 번 더 부으면요,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과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이 또 반응해서 물 하나를 더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액성 자체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서 내가 NaOH를 한 번 더 부었어. 그러면 여기에는 수소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수소이온이 없어요. 그럼 수산화 이온이 더 이상 수소이온과 반응을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수소이온이 없어. 수산화 이온만 존재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염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 뭐야? 수소이온 수가 수산화 이온 수보다 많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고?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수소이온 수랑 수산화 이온 수가 같으면 뭐라 부르는 거고? 중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수소이온 수랑 수산화 이온 수 중에 수산화 이온이 더 많으면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프를 총 2개 그릴 거예요. 하나는 책에 있을 거고요. 하나는 아마 책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봐봐. 여기 지점을 가, 여기 지점을 나, 여기 지점을 다, 여기 지점을 라 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Y축은요, 이온수고요. 전체 이온수. X축은요, NaOH의 부피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NaOH를 많이 넣어줬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여기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야? NaOH를 넣지 않았다는 뜻이야. 괜찮니? 그럼 NaOH를 넣지 않은 지점은 가나 마라 중에 가죠. 그럼 가는요, 전체 이온수가 몇 개 있어요?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 지점은 4개 있습니다. 맞죠? 괜찮죠? 그 다음에 내가 NaOH를 한 번 더 부었다? 그럼 NaOH를 한 번 더 부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게 되면서 전체 여기서 이온수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4개가 돼요. 4개가. 아, 미안해요.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얘랑 반응했으니까 똑같이 4개가 돼요. 4개가. 나지점도 4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부었어. 한 번 더 부어주면 여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반응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몇 개가 돼요? 똑같이 4개가 됩니다. 어디까지? 중성까지 일단 4개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성일 때 내가 한 번 더 부어줬어. 반응할 수소이온 있어 없어? 반응할 수소이온 없어요. 그럼 내가 한 번 더 부어주면 부어준 만큼 그대로 어떻게 돼버려? 증가를 해버려요. 이 지점이 뭐야? 랑인 거야, 랑.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뭐가 보여요? 꺾인 거 보이죠? 꺾인 거. 이 꺾인 걸 통해서 니네가 뭘 할 수 있다? 아, 꺾인 지점이 중화점이구나. 너네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프에서 X축이 뭐 부피야, Y축이 이온수야, 꺾였어. 아, 그러면 그 꺾인 지점이 중화점이구나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이 꺾인 이 지점은 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고요. 이 지점은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고요. 이해하셨을까요? 오케이? 아셨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 책 끝에 보시면 그래프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나트륨이랑 뭐 염화이온이랑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 NaOH 부피. 봐봐. 일정량 HCl에 내가 NaOH를 부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온수가 동일한 애가 누구야? 염화이온인 거 보여? 염화이온 두 개인 거 보여? 왜? 일정량 HCl에 NaOH를 부어줬고요.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산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온수가 안 변해요. 평생 안 변합니다. 평생. 그러면 NaOH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줄어드는 애는 누구예요? 수소 이온인 거 보여요?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한 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애가 바로 누구다? 수소 이온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증가하는 애는 누구예요? 나트륨 하나, 나트륨 둘, 나트륨 셋. 점점 증가하는 애가 누구다? 점점 증가하는 애가 나트륨 이온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없었다가 생긴 애가 누구예요? 처음에 OH 없었죠. OH 없었죠. 생겼죠. 없었다가 생긴 친구가 누구다? 없었다가 생긴 친구, 너가 바로 수산화 이온이다. 이 그래프가 바로 뭐예요? 너네 책에 있는 이 그래프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점이 뭐야? 이 지점이 의미하는 게 중화점이죠. 왜?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괜찮니? 이 그래프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그러니까 꼭 의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용액에서의 온도 변화를 볼 건데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실제로 얘들아 열을 방출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열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우리 세포 때 배웠어요. 세포와 물질체가 아니죠. 생명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말이야?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을수록, 즉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발생하는 열이 많아진다. 중화열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긴 지금 X축이 용액의 부피고 Y축이 온도인데 마찬가지다. 뭐고요? 꺾인 거고요? 꺾인 게 뭘 것 같아? 중성이라고. 마찬가지죠? 꺾였잖아. 중성이라고. 괜찮아 이거? 오케이? 꺾였어? 그럼 중성으로 놓고 일단 푸세요. 모르겠으면.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여기를 그냥 연결할게요. NaOH의 부피라고 합시다. 의미로 일정량 HCl에 NaOH를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처음에 내가 NaOH를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이온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맞지? 근데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에 이제 수소이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 내가 수산화이온을 넣어줘봤자 중화열 발생해 안 해? 중화열 발생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액의 부피가 커져. 온도가 높아졌는데 용액의 부피가 커져. 그러면 얘네가 식겠죠. 식으니까 점점 온도가 다시 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꺾인 지점이 중화점이구나. 즉 중화점에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구나. 결국에 너는 중성이구나. 중성 형태가 중하열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화점이 가장 높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니? 괜찮을까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 게 지시약인데요. 아까 내가 말했지.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용액의 액성을 판별해주는 약이라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액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봐봐. 미지의 용액에 내가 BTB 용액을 떨어뜨릴 거야. BTB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노란색이 됐대. 그럼 무슨, 얘가 액성이 뭐다? 산성이다 알 수 있다고. 괜찮아? 미지의 용액에 BTB 용액 떨어뜨렸대. 근데 근데 색깔이 뭐래? 초록색이래. 아, 중성이구나. 미지의 용액에 BTB 떨어뜨릴 때 파란색이래. 아,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뭐 개념 내용인데 얘는 좀 마지막에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책에 쓰세요. 여기다 쓸게요. 봐봐. HCl 5개랑 7개의 NaOH가 만나면 되잖아.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져요? 당연히 5개가 만들어지죠. 왜요? 수소이온은 5개 있고요. 염화이온은 아니죠. 수산화이온은 7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인데 너는 5개밖에 없어. 너는 7개나 있네? 그럼 5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물 몇 개 만들어져요? 이거 숫자 11이에요, 11. 물 몇 개 만들어져요? 8개 만들어지겠죠. 8개. 그럼 눈치채야 돼. 아,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누구 따라간다? 적은 거 따라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적은 거 따라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중화반응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될 때 A 값이 얼마일까? A 값은 6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적어도 5 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고. 그럼 만약에 얘가 4개래. 아, 그럼 물 분자는 적은 거 따라가니까 A 값이 얼마다? 4구나 이렇게 바로 유추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근데 더 적을 거예요. 봐봐. 얘네들을 반응시키면 니네가 물 분자는 적은 거 따라가니까 6개가 만들어지는 거 이제 알아. 근데 나머지를 내가 이제 마저 써보시면 여기서 수산화이온 4개가 남죠. 그리고 염화이온 6개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10개 그대로 있을 겁니다. 반응 안 하는 구연분 이온이니까. 그러면 전체 이온은 몇 개예요? 20개인 거 보여? 괜찮아? 그럼 전체 이온은 누구 따라간다? 큰 거 따라간다. 큰 거. 왜? HCl이 6개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수소이온 6개, 염화이온 6개 있다는 뜻이야. 맞아? 근데 NaOH가 10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트륨이온 10개, 수산화이온 10개, 20개 맞잖아.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체 이온 수는요, 큰 거 따라갑니다. 큰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응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체 이온 수가 14개래. 그러면 너네가 이 개념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온 수가 14개라고? 그럼 염화이온 일단 5개 있을 거고.
나트륨 이온 삑이 있을 거고 수소 이온 5개 일단 쓰는 거죠. 수산화 이온 삑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반응시킬 거니까 뭐 빼겠죠. 빼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14개 맞추겠지. 근데 그럴 바에는 전체 이온수는 누구 따라간다? 큰 거 따라간다니까? 전체 이온수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야. 그럼 얘가 전체 이온수 몇 개여야 돼? 14개여야 되니까 아 B값이 얼마구나? 7이구나 이제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니? 오케이? 이해 좀 되셨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둘 중 하나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개념을 나한테 배운 걸 까먹었어. 그러면 너네가 실제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O 더하기 B 더하기 둘 중 하나 하겠죠? O 빼기 B가 14가 되던 B 빼기 5가 14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12, 14가 되니까 아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2B가 14구나 아 B가 7이구나 똑같이 나오긴 해.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는 큰 거 따라가고 물분자수는 적은 거 따라간다는 걸 니네가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할 거라고요. 알았을까요? 오케이? 아시죠? 이제 중화반응 이용을 볼 건데요. 중화반응 이용은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기억나니? 산화원원 반응 예시랑 중화반응 예시랑 니네가 구별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쭉 줘. 산화원원 반응 예시가 아닌 것은 중화반응 낀다고. 1, 2, 3, 4, 5번 쭉 줘. 중화반응 예시가 아닌 것은 산화원원 반응 끼워서 준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중화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산성이고 어떤 물질이 염기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했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레몬즙 기억, 그 다음에 비린내 니은, 위산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막 리을 어디 있어? 제산제 리을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다음 중 염기성 물질은 이렇게 물어본다. 다음 중 산성 물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뭐 어떻게 그래서 나랑 같이 표시하면서 좀 외웁시다. 생선 비린내 줄일 때 그 너네 부모님이랑 같이 회 먹어본 적 있어요? 회 먹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본 적 있을 텐데 가끔씩 어떤 어르신분들은 회를 먹기 전에 레몬즙을 뿌려요. 그 다음 횟집에 가서 먹어봤어도 알겠지만 레몬이 잘려져 나오죠. 그게 왜 그런 거야? 저 비린내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레몬은 앞에서 배웠잖아. 산성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레몬즙을 왜 뿌리냐? 생선의 비린내의 원인이 염기성 물질이에요. 비린내의 원인이 바로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린내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산성 물질을 뿌려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위산, 딱 봐도 누구야? 산이야 산. 위에서 분비되는 산입니다. 그 물질이 뭐예요? 염산이에요. 염산, HCl. 우리가 그냥 위산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약간 내가 말했잖아. 매운 거 먹거나 그러면 얘네가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속이 쓰려요. 그럼 그 속이 쓰린 걸 우리가 중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인 제산제를 먹어서 우리가 중화시켜줍니다. 이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산제의 성분으로 옳은 것은 MgOH2입니다. 알았어요? 수산화 마그네슘 알아는 두세요. 그 다음에 양치질. 양치질 너네 왜 해요? 입냄새 안 나려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야? 충치 안 생기려고. 그럼 충치는 왜 생기냐면요. 너네가 밥을 먹고 나서 음식물을 꼭꼭 씹게 되면 그 치아 사이사이로 찌꺼기가 일부 남습니다. 그럼 그때 그 충치균이 찌꺼기를 먹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게 바로 산성물질이야. 그럼 그 산성물질 때문에 내 치아가 부식이 되면요. 치아가 이제 까매지게 되면서 썩은 게 되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약을 우리가 염기성 물질로 만들어 줍니다. 알겠어요? 산성물질은 뭐야? 충치의 원인. 그냥 충치균이 내뱉는 노폐물이 산성물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치약을 염기성으로 만들어서 중화시켜 줍니다. 알겠죠? 충치 예방이고요. 그다음 벌레 물림 대 약 바르기. 너네 뭐 개미한테 물려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모래놀이 하다가 뭐 개미한테 물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개미한테 물리면요, 개미도 독성이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죽을 정도의 독이 아닌 것 뿐이야.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 물리면 걔네가 이제 산성이란 말이야. 벌레의 독이 산성이야.
벌레 독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 독을 없애주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치약이나 암모니아, 아까 암모니아 대표적인 염기가 있었죠. 얘네들을 발라주면 이 독이 중화가 됩니다. 붓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시킨대. 그럼 당연히 뭐 토양이랑 호수가 산성 물질이겠죠. 어떤 걸로 우리가 중화를 시켜주냐? 석회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석회가루의 성분은 수산화 칼슘이에요. 수산화 칼슘. 오케이? 염기성 물질 맞죠? 그 다음에 공장의 산성기체 중화. 우리가 공장에서 항상 매연이 발생하는 걸 알잖아. 검은 색깔로. 그러면 걔네가 실제로 이 어떤 물질을 우리가 어떤 재료나 부품을 만들게 되면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체를 바로 그냥 뿌려버리면요. 산성비가 내려요. 산성비가. 그 매연 속에 산성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물질이 공기 중에 떠 있어. 비가 내려. 그럼 어떻게 됐어? 산성물질과 비가 섞이니까 산성비가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린 이게 좋아 싫어?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매연을 뿜기 전에 한번 얘를 희석해줘요. 중화시켜줍니다. 어떻게? 석회성, 산화칼슘 얘네 등으로 중화시킨 다음에 다시 배출하게끔 해줘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지? 인간인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시들을 이렇게 쭉 봤고요. 여기는 말했다시피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개념 쏙쏙 풀어봅시다.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달라 하네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거 맞죠? 중화 반응의 정의고요.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비는 1대1인 거 맞고요. 염이라고 하는 건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다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 발생한다 했었죠. 왜? 발열 반응이니까. 괜찮죠? 5번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같은 온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때 용액에 존재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다라의 BTB 용액을 넣었대. 그러면 노초파는 바로 떠올려야 돼. BTB니까. 그럼 볼게요. 가는 수소이온만 존재하네. 산성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NaOH 한번 넣었으니까 나트륨이죠.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고 수소이온 그대로니까 산성이야. 그리고 NaOH 한번 더 넣어주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이온 반응하니까 또 물이 생성될 거고요. 부정분 이온만 존재하니까 중성이라고. 그리고 라를 봤더니 NaOH 한번 더 묻었죠? 그럼 반응할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산화이온만 존재하네요. 염기성이네. 그럼 가나다라의 액성을 다 판단했으니 가나다라는 각각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알겠죠? 너네들은 다 쓰세요. 소박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나다라 중 용액의 최고 온도가 최고 온도가 되는 지점이 언제라고? 중화점이라고. 중화점. 그럼 중화점이 뭔데? 액성으로 따지면 그냥 중성이잖아. 그러니까 중성을 물어본 거죠. 어디가 중성이니를 돌려 말한 거죠. 가나다라 중에 다죠, 다. 다가 중성이니까. 그 다음 산성 염기성 물질인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될 때 위산이라고 대놓고 줬으니까 산성이죠. 그 다음에 속이 쓰리면 우리가 이거를 중화시켜야 되니 염기성 물질인 제산제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너를 먹어주면 속이 쓰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까지 해서 문제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셨죠?